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일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2월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1.73% 상승해 전월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경기와 인천이 크게 올랐고 서울은 1.14%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둔화했지만 노원구, 양천구, 중구, 동작구 등은 높게 상승했습니다. 서울시가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 최대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 중 전체의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분으로 신혼부부는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국토부는 작년 9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이날부터 0.87% 오르며 이에 따라 3.3제곱미터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 원에서 653만 4천 원으로 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의 매매 가격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폭이 꾸준히 둔화하는 모습이지만은요. 주택의 매매 가격 전망 지수와 선도 아파트 50 지수는 여전히 높은 상태인 만큼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네, 전화번호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바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까지 기억하시면서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네, 이번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식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주택 시장에서 멈출 줄 모르는 패닉 바잉 현상에 이제 정부가 주택의 공급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잘 추진이 될지 그리고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오늘 소장님과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26번째, 25번째,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이제 효과가 없었다라는 얘기겠죠.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줄 이어서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보완책이 나오고 거기서 수정안이 나오고 이렇게 시장과는 조금 더 동떨어진 그런 정책들 때문에 조금 현재 집값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2월 4일 날 대책의 후속으로 이제 2월 24일 발표된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지역에 추가 공급을 할 거냐라는 내용이 이제 정확하게 어떤 얘기에 표시가 됐죠.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예견됐던 지역에 들어간 건 사실이고요. 그 지역이 예전부터 이제 거론됐던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용 토지도 많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토지 가격도 만만하고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된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세 군데가 지정된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2월 24일 날 지난주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2020년도 5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때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이라고 해서 발표가 됐던 내용인데요. 수도권에 주택을 30만 호 이상을 짓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도시급, 현재 대규모 신도시급을 현재 5군데 정도 지정을 했는데요. 남양주의 왕숙지구가 6만 6천 가구고요. 하남의 교산지구가 3만 2천 가구, 인천의 계양지구가 1만 7천 가구,
고양 창릉 3만 8천 가구, 부천의 대장지구가 2만 가구 정도 해서 5군데를 현재 지정을 했는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한 군데가 더 지정이 된 겁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남양주라든가 그 주변에 어떤 지정됐던 내용들, 서울 인근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양주는 이미 기도시들, 기개발 도시들이 있고요. 하남도 마찬가지고요. 인천은 현재 열악한 지역에 또는 인천 또 도시가 도시화된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개발 여건에 충분하지 않은가 해서 막 묶은 것 같고요. 또 고양도 마찬가지고 부천까지도 연결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번에 광명하고 시흥이 지정이 됐죠. 그래서 주목할 거는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과천에 과천지구가 있었습니다. 4만 7천 평 정도, 7천 세대 정도 들어가는 걸로 현재 이제 예정을 했던 부분인데 과천지구는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이제 왜냐하면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과천의 과천지구는 이미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이제 진행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주변으로 해서 현재 그 추가 도시가 만들어진다. 이거 30만 구가 발표된다 했던 내용이 2020년도 5월 달에 발표됐고요. 그리고 2월 4일 날, 지난달 4일 날 발표된 내용 보시게 되면 수도권에 약 61만 가구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30만 가구겠는데요. 수도권에 약 61만 가구, 서울에만 32만 가구로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5대 광역시까지 해서 22만 가구, 총 그래서 83만 가구를 현재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거기는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부터 해서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이겠죠. 도시 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 이건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고요. 거기에 공공택지 신규 지정,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물량을 보게 되면 이 물량만 18만 가구 정도 됩니다. 18만 가구 정도에서 이번에 이제 추가 25만 가구 정도에서 18만 가구 정도 어느 정도 가구 수만 계산했을 때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한 10만 가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 뉴딜,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 사업도 같이 진행된다는 내용이 2월 4일날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2월 24일날 발표된 내용이 어느 지역에 할 거냐라고 한 부분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죠. 광명 시흥지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7만 가구로 공급을 하겠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전라도라든가 부산 쪽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총 합쳐서 10만 가구 정도 되고요. 총 25만 가구에서 10만 가구 공급되기 때문에 15만 가구는 이제 또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또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이제 추가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광명 시흥지구 같은 경우는 전철역과 관련된 GTX와 굉장히 연계되는 부분이 같이 병행돼서 따라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광명 시흥이라든가 이쪽 이 서부권 지역들의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교통난을 더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됐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또 간선도로라든가 지방도로까지 연결된 연계도로라든가 철도 사업에 또 그 철도가 연결된 연계 철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교통망 해소 사업 같은 경우도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어느 시점에 또 개발이 돼서 어느 시점에 공급이 될 건가, 그 내용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지만 딱 그 시점에 대해서 공개가 어떤 분양이라든가 어떤 입주라든가 이런 것들의 물량이 확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광명시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 MB 정권 때 약 9만 5천 가구 정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이미 지정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은 주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였고요. 거기에 이제 주민들의 반발, 주민들의 동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정은 해제된 지역이고요. 지정은 해제됐으나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는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역 안에 있는 땅들을 이용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광명 시흥지구에 7만 가구, 그리고 이제 전라권의 광주 지역에 이제 13,000 가구 정도, KTX 호남선 하남역과 연결된 지역이죠.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대저역과 중심으로 된 공원 중심으로 한 18,000 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10만 가구가 공급이 된다는 내용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2025년도까지 이제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었죠. 그랬을 때 서울과 인천, 경기 5대 광역시를 나누어서 보게 되면 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부터 해서 소규모 도시재생, 여기에 공공택지가 들어가 있죠. 당초에는 26만 3천 가구였습니다. 이제 25만 가구로 좀 조정이 된 거고요. 그중에서 서울 지역은 없죠. 서울 지역은 도시 공공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없고요. 인천, 경기 지역에 18만 가구가 이제 예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천, 경기 지역에 18만 가구 중에서 그러면 광명 시흥지구가 7만 가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11만 가구가 또 남아 있는 겁니다. 그 11만 가구가 또
실제로 어느 지역으로 들어갈 건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상반기나 하반기 초에 이제 발표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5대 광역시에는 이제 5만 6천 가구부터 2만 7천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겠다라는 내용이 이미 작년에 발표됐다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지역들 이제 앞으로 택지가 조성이 돼서 이 지역에 과연 택지 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주민 동의가 또 얼마나 또 많이 이루어질 테고 토지 보상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건지 그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가 또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건지 그것도 봐야겠죠. 따라서 투기 억제책도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주민 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나 불법행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개발 예정 지역과 주변 지역까지 같이 이제 묶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토지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 하기 때문에 최대 5년간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5년간 사업 기간이 5년 정도 보기 때문에 5년까지는 실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을 해서 외부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1차 신규 공공택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광명시흥부터 전라도, 부산까지 이거는 입주자 모집을 언제 할 거냐? 2025년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22년도에 상반기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되면 내년이죠.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시키고 2023년 내후년에는 지구 계획을 잡아서 정확한 계획을 이제 설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2025년도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입주는 언제냐? 2027년도나 28년도. 앞으로 한 7년에서 8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정도, 8년 정도 있다가 입주할 물량들, 이런 물량들 때문에 지금 현재 급하게 서둘러서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조금 더 안정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7년, 8년 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부터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된 시점, 이런 것들이 정권이 바뀌고 현재 어떤 그 정책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수정 보완되고 다시 바뀌는 게 거의 큰 사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들은 당연히 손이 봐줄 테고요.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차기 정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해서 수도권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할 수 있을지 그게 구체적으로 현재 어떻게 얘기하면 대를 이어서 현재 개발 계획이 잡혀서 그대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주택 가격 상승은 당분간 잡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과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들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정부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에 주택 공급을 좀 계획을 하고 속도를 내고 있지만은요, 공급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추진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한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할 지역도 찾아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정보체크 시간에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지역들 가볼게요.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과 3호선 함께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 보시죠.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일단은 법조타운의 우수한 학군까지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첫 번째로 서초구 서초동의 주택 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어떤 부분에서 이 지역의 매력을 느끼실까요? 네, 강남 서초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의 아파트 단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틈새 시장으로 다세대 주택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세대 주택이 신축 물량들이 그만큼 원활하게 공급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 주택으로 해서 다세대 주택을 선택하셨던 분들도 3, 4년 전에 구입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크게 이익을 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적인 입지 여건에 따라서 현재 부동산 가격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편견이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축입니다. 신축 중이고요. 올해 7월에서 8월 정도 현재 완공 예정인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입지를 보시게 되면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 현재 2호선과 3호선 연결되는 지역이고요. 교육대학교와 바로 건너편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계획 안이라든가 자금 이런 것들 다 설계가 이미 끝났고요. 거기가 서초 IC와 현재 반포 IC 구간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업무단지와 주거 상업 지역들이 같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 환경들이 개선이 되고 아무래도 그만큼 가격 상승 여력을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현재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서초 방배권역과 강남
강남 역삼권역, 역삼권역으로 같이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현재 테헤란로 연장선이 이미 서초 방백권역까지 같이 연결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서초 오면 R&CD 단지가 업무 단지로 복합 단지로 차근차근 현재 순차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교육이라든가 기본적인 여건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프라라든가 또 그 주변의 편의시설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그리고 또 그 주변에는 고급 주택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그 환경도 좋습니다. 당연히 학군도 좋죠. 중학교, 고등학교만 보더라도 서울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그다음에 서초중학교, 중고등학교가 그만큼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학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현재 학군 수요들이 많이 자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여건, 따라서 이런 소형주택들도 그만큼 현재 틈새 시장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물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또 주변의 상업시설들 굉장히 더 확충이 됩니다. 세비섬까지 연결되는 예술의 전당과 현재 그 센트럴시티 관광 쇼핑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결되면서 그 주변에 특화된 상권이 만들어지고 특화된 어떤 거리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거다. 당연히 가격적인 경쟁은 상당히 높아질 거고요. 거기에 남부 터미널, 현재 예술의 전당부터 해서 법원단지, 그다음에 현재 고속버스 터미널부터 종합병원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인프라 완성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기업체들 이미 있죠. 롯데와는 이미 착공을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미 실시 계획부터 해서 전체적인 설계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태 주거 인구와 상업 인구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위 그 주변에 테헤란로 주변과 연결된 지역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또 지하 구간 개발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가 지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지상 구간이 공원과 업무 단지가 같이 만들어진다. 지하 구간은 현재 이렇게 도로망들을 만들어주고 그만큼 현재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오염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고 주변에 또 주거와 상업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 주변 시세들이 월등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또 역세권 고밀도 개발 지역이죠. 남부터미널역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부터미널, 현재 고속버스 남부터미널 어떤 현재 터미널 부지를 활용을 한 개발인데요. 저층 단지의 이용객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주거 환경 봤을 때 주변에 굉장히 열악하게 또 어느 정도는 환경적인 여건도 굉장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텔, 쇼핑몰부터 해서 터미널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복합 개발이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임대 금액은 현재 기준 4억 5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9천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는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도 활용 가능합니다. 2억 1천만 원부터 2억 2천만 원까지 활용하시면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투자되는 월세 투자도 가능하고요. 서초동 고급주택가 위치한 우수한 입지 환경 때문에 주거 환경 또 따라서 그 주변에 수요가 굉장히 끊이지 않게 이루어진 지역이다. 명문 8학군 수요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되는 지역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개발 호재나 시소성 높은 신축 건물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나 거주를 통해서 탁월한 재테크 상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렴하게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저가의 현재 투자 가치 높은 상품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욕심내실 만한 요소를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보는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어디일지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이 우선 역삼역 부근에서 불량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역삼동 가보시면 업무 단지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의 수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앞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오피스텔도 소개 들어볼까요? 네, 2호선 역삼역 초역세권이죠. 3분에서 4분 거리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의 대부분 바로 이면에 또 이미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또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현재 강남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들, 굉장히 노후화되는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세들이 굉장히 상승 여력이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수익형으로만 보는 물건이 아닌 차익형으로도 가능한 물건이다. 이런 점을 조금 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격까지 상승하는 그런 오피스텔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보시더라도 안 오를 수가 없죠. 당연히 삼성동에 있는 국제로 복합지구, 삼성역 개발 대형 개발 지역과 또 역삼역과 강남역 그 주변에
딱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역에서 연결되는 또 신부단의 연장선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 어떤 관련된 기업체들 거기에 이 테헤란로 주변은 벤처 창업 붐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지역이 1인 창업가라든가 벤처 붐이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요즘에 다시 1인 창업가라든가 혼자서 어떤 청년 어떤 창업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형태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는 시작을 작게 하면서도 나중에 크게 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철역에서 가까우면서도 주거와 상업시설들, 업무시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물건이고 입주가 가능한 준공이 완료된 물건 또 도보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 주변에는 강남역과 연결된 상권이라든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젊은 수요들이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보셔야 됩니다. 그 주변의 기업체들 보시게 되면 테헤란로 주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20, 30대죠. 20, 30대 미혼 또는 현재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주택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경쟁률이 높다는 거고요. 혼자 사는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으로 이미 서울 지역에서도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인프라는 실제적으로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 거기에 또 인터체인지가 또 개발되면서 그 주변 여건이 또 개선되는 부분, 또 강남역과 연결된 테헤란로 연장선이라든가 또 주변에 이미 포진하고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체들 때문이라도 직장 인구가 그만큼 많은 지역이고요. 업무시설과 관공서 또 현재 그 주변에는 교통시설들 광역교통 버스망부터 전철망까지 같이 진행된 지역이죠. 따라서 그 주변이 환경적인 여건, 인프라 구축은 이미 완성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죠. 이거는 현재 어떤 업체에서 발췌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가 굉장히 반영이 100% 반영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봤을 때 오래전에 갖고 있었던 4, 5년 정도, 한 7, 8년 정도 된 오피스텔들도 꾸준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주변의 임대뿐만 아니라 어떤 수익형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익형으로도 그만큼 탁월한 경쟁력이 있다 보셔야 되고요. 또 인근에는 업무시설과 또 연결된 지역이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거기에 현재 호텔로만 이용이 됐던 르네상스 호텔이 업무와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이 또 별도로 만들어지는 별도동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숙박시설과 업무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고 업무시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직장인구를 끌고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그 주변의 상권들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용객이 많아지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 시세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동 국제유럽 복합지구는 탄천이라든가 송파 쪽에 이제 잠실운동장 그리고 현재 영동들을 통해서 지하 구간 개발, 거기에 지상 구간 개발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말부터 착공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주변의 전시장, 컨벤션부터 공연장, 호텔, 판비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진다. 당연히 현대, 기아자동차 외에 다른 업무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그 주변의 유동인구와 직장인구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는 지하 공간 개발을 통해서 또 현재 교통난도 해소하고 각 경기도부터 연결이 되는 또는 각 지방까지 연결이 되는 KTX, GTX, SRT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 관련된 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동과 연결된 강남역까지 구간을 연계 개발 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역 혼자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선릉역 주변에 있는 상업시설들 이런 지역들의 현재 업무시설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겠죠. 당연히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도 현재 용적률이 상향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역세권 고밀도 개발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만큼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가격은 굉장히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임대금액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00만 원까지 예상을 합니다. 투자 금액은 5,700만 원부터 8,300만 원까지 소액으로 가능하고 여러 개를 투자하셔도 부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대 금액은 본용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4천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5,7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 보시고요. 테헤란로 직장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워낙 풍부한 지역이 공실이 없는 지역이죠. 또 신축 같은 경우 더욱더 그럴 겁니다. 높은 수익률 때문에 노후 생활도 보장이 되는 수익형으로도 그만인 물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토지 가격이 또 그만큼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세 차이까지도 가능하고 수익형과 차익형을 같이 볼 수 있는 일거양득의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입주 가능한 주거 상업시설 용도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는 물론이고 시세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나보는 소형 오피스텔이었고요. 자, 정부의 정책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1:1 전화 상담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 공급과 주택 가격 안정화라는 주제 1:1 무료 상담이고요. 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전화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박영신 소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계 올길 김태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 이제 3월이니까 봄 이사철이기도 하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지역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어디 소개해 주실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공공개발이다 뭐 이래서 조금 거래하기가 불편한 지역도 많잖아요. 근데 이 강남권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갭 투자 자금이 가장 지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가가 많이 따라 올라와서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열심히들 찾고 계시죠. 예, 방배동과 양재동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어디일지 첫 번째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4호선과 7호선 지나는 이수역 역세권에서 투룸과 스리룸 구조의 다세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가격 보시죠. 약 5억 7천만 원에서 7억 7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첫 번째로 서초구에서 먼저 둘러볼 지역, 정말 이미 우수한 학군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방배동입니다. 자, 방배동에서 이사님이 보시는 유리한 입지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이 방배동 하면은 지금 그 서초구에서 그 한강변으로 아파트를 지금 재건축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미래에 이쪽 주변이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은 길 건너, 이수역 길 건너도 전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가의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다세대로 접근하기가 편하고 나중에도 뭐 내가 살다가 전세 놓기도 편하고 월세 놓기도 편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편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3룸이고 한 23평 정도 되기 때문에 실거주가 가능하고요. 투룸도 17평입니다. 그래서 널찍한 투룸이고요. 일단 위치는 이 서문여고 있는데 이수역에서 뭐 한 4분 정도 거리, 4,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이수역 더블 역세권을 고스란히 이용할 수 있겠죠. 게다가 또 이 사당역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뭐 어디든지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 2호선이든 뭐 이 7호선이든 4호선이든 다 이 교통이 우선 좋습니다. 강남하면 교통이 웬만한 곳 다 좋고요.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요. 강남을 따라잡을 수 없겠죠. 학군. 그래서 게다가 이 방배동 이렇게 색깔 있는 데가 방배동인데 바로 옆에가 업무타운, 서초역, 교대역, 업무타운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뭐 아이 교육도 시키고 생활 인프라 편리한데 생활하면서 직주 근접으로 가까이에 또 이 업무지에 있는 분들 출퇴근도 좋고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이곳은 이 또 자연 인프라
바로 여기 한강 있죠? 한강공원 있죠. 또 서리풀공원 잘 돼 있죠. 국립현충공원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예, 까치산공원, 낙성대공원 가까이에 매봉지하산도 있고 바로 또 예술의 전당도 있죠. 그래서 예술도 같이 덤으로 가져가는 그런 방배동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접근성이죠. 일자리 접근성. 모든 주택은 일자리가 많은 곳, 모여 있는 곳. 그다음에 이제 학군도 되고 생활 인프라도 되고 교통도 되고 모든 거를 다 갖추고 그런 쪽이 이제 이 강남 쪽이 다 갖추고 있죠. 그래서 요 사당역에서 바로 길 건너면 이제 앞으로 용산이 또 크게 발전하면 바로 수혜 지역이죠. 다리만 건너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직주 근접지로도 충분히 역할을 합니다. 강남 또 업무 지역, 삼성 업무 지역, 또 잠실 업무 지역, 시청, 용산, 마포, 홍대, 여의도, 영등포, 구로까지도 직주 근접으로 뭐 10분, 20분, 30분 내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 접근이 아주 용이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도를 보셔도 느끼시겠지만 입지가 상당히 편리한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이 방배동 하면은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정비 사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면 얼마나 파급 효과를 받아볼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개발 호재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서초구나 뭐 강남구나 돌았으면 토지 대금이 자꾸 오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건설 업체들이 그 원자재 값도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좀 싸게 나온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다음에는 조금 더 비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쪽은 방배동 같은 경우는 뭐 일주구, 뭐 반포 아파트 재건축 지역이 한강을 따라 쫙 있죠. 그러기 때문에 바로 또 옆이 방배동 주택단지죠. 빌라단지 여기 아파트가 많이 건설이 되고 또 방배동 자체도 지금 재건축 이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15구역까지 나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조금씩 또 개발하는데 뭐 허가 내는데 좀 지장 없도록 서울시에서 협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먼 훗날은 또 뭐 아파트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시고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이 정보사부지 개발이죠. 여기가 서리풀 터널로 뚫리면서 이쪽에 이제 4차 산업 관련 그런 업체들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게다가 이제 서울 대표 문화예술 거점으로 또 이렇게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가 예술의 도시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네요. 게다가 이제 사당 업무 지역이죠. 사당동 복합환승센터. 그래서 이수역하고 사당역까지 이렇게 종상향이 돼서 이쪽도 업무단지로 아주 높다란 업무 빌딩으로 또 이쪽으로 건설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쪽 복합환승센터 업무지 이제 개발되면 그만큼 또 주택 수요, 이 강남권은 주택이 늘어나 봐야 뭐 200세대, 뭐 100 몇 세대 아파트 재건축해도 몇백 세대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서초 또 이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도 이쪽으로 교대역으로 해서 서초역까지 또 종상향이 돼서 이쪽도 업무타운으로 다시 바뀌죠. 그래서 앞으로 테헤란로를 따라서 쭉 따라서 업무단지로 업무 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게다가 이제 양재에서 AI 최첨단이죠. AI 그 연구단지가 이쪽에 탑5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대기업들이 이쪽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AI 대학원 들어올 예정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남권은 대형 개발도 따르고 그 개발에 따름으로써 또 교통도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뭐 급행과 완행으로 이렇게 교통소통이 편리하게 되면서 또 이렇게 지상은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고속도로가 또 변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GTX, ACD 노선이 삼성동에 들어오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은 GTX의 수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통도 강남은 점점 새로운 교통 지금도 조밀하게 교통이 잘 되어 있는데 또 새로운 노선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강남 하는데 강남이 희소 가치가 있고 계속적으로 이 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통도 그렇고 일자리, 상권까지 우리가 살기 쾌적해지는 편리성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정말 마음이 편한 것도 중요한데 그러려면 투자 금액이 부담이 없어야 될 텐데요. 자, 강남권이잖아요. 방배동의 투룸과 쓰리룸 투자 금액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일단은 이제 투룸도 17평입니다. 그리고 이 쓰리룸은 23평 조금 넘죠. 요 정도 23평, 24평 정도 되기 때문에 실거주하시면서 아파트의 그 주변의 아파트 생활권을 다 이용하시면서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아니면 투자를 하시려면 지금 임대 금액 5억 4천에서 7억 2천입니다. 진짜 강남권에서 이렇게 투룸, 쓰리룸을 이렇게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투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근래에 몇 년 사이에. 그래서 투자의 적기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임대 금액 이제 이쪽도 월세 시세도 높고 월세 세입자 찾기도 쉬운 곳이 강남 쪽입니다. 그래서 월 140에서 170만 원 수익을 보시면서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실투자 금액은 뭐 2억 9천에서 4억 1천만 원이면 투룸과 쓰리룸, 널찍한 투룸과 쓰리룸을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위치가 서초구 방배동인데 투룸과 쓰리룸을 실투자 금액 3천만 원부터 투자 가능하다고라는 생각에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02-3153-2668번 전화 주셔가지고 정말 가능한 금액인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자, 관심 많으실 텐데 전략 좀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이 서초구 방배동 같은 경우는 약간 부촌이죠. 예, 그래서 뭐 이 세계적으로 제가 보면은 이 부촌들은 또 소득이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업무타운에다가 고소득 연봉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게다가 명문 학군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학군이 요즘은 따라다니더라고요. 직주 근접. 중요하죠. 그래서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 또 역세권에 더블 역세권이죠. 학세권에 숲세권에 생활 인프라가 이 강남만큼 최고의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어느 지역보다도 생활 인프라가 최고죠. 그다음에 서초동, 반포나 방배동 재건축과 재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수혜지로서 앞으로 미래 재건축은 이제 점차적으로 주변에 조금씩 또 개발이 된다고 서울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점점 더 좋아지는 강남의 서초구 방배동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주택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지역 어디일지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이네요.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 보시죠.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엔 서초구에서도 양재시민의숲 근처, 그러니까 내 집 앞에서 푸르른 녹지를 볼 수 있는 양재동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적인 쾌적성이나 교통 환경부터 볼까요? 네, 이제 강남 하시면은 이제 웬만한 기업들이나 이렇게 강남 중심지에는 다 차지하고 있죠. 더 이상 개발할 토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양재동은 그래도 개발할 토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쪽에 개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양재역에 GTX 신호선이 들어옵니다. 다른 곳은 강남 쪽에서 삼성동 가까이에 있는데도 양재역에 역을 했을 때는 그만큼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양재 시민의숲역도 위례 과천선 이쪽으로도 더블 역세권으로 또 전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GTX 같은 경우는 서울역이라든가 아니면 수서 같은 경우도 SRT 기차역이죠. 그래서 명분이 있게 역이 생깁니다. 근데 양재역은 바로 삼성역에 GTX 노선이 있는 역이 있는데 여기 또 역이 생깁니다. GTX 역이요 지하
60m, 뭐 40m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역 하나 건설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뜸은 있는데 아 여기 온다. 여기에 신호선이 온다. 그거를 캐치하시면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강남 하면은 이 학군이죠. 이 강남 학군으로 이 아파트는 전세가가 20억, 30억 합니다. 아, 그렇게 따라가기 힘든데 이 다세대 주택은 그래도 아직 제가 오늘 소개하는 다세대 주택은 지금 이 양재역에서는 가장 싸게 분양되어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학원가,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이사 가고 싶어도 학원 때문에 이사를 못 간다고 하십니다. 그 아파트 비싼 데 사시는 분들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보통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6년이잖아요. 그동안은 이사를 못 하신대요. 이 학원 때문에 학원을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만큼 학원이 중요하고요. 이 학원가가 대치동 학원가가 가까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여기는 자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양재천도 천도 있죠. 참 양재천 공원도 아주 잘 가꾸어져 있고요. 또 바로 구룡산 있고 양재 시민의 숲 잘 되어 있죠. 예, 바로 옆에 구룡산이 아주 그 우리 강남의 허파죠. 이 산이 바로 옆에 접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겠고 우리가 또 뭐 병세권 많이 그러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가까이에 있죠. 삼성병원 뭐 직선거리로 가까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도 가까이 있어서 좋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가까운데 초중고가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아주 초중고까지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우선 요즘은 다세대 주택이 예전처럼 뭐 이렇게 그 좀 작은 것도 있지만 이건 14평이라 아이 하나 정도는 같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이즈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강남구 쪽에 이만큼 그 소득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 부자들이 모여 있는 동네, 좀 비싼 동네, 뭐 일본을 예를 들자면 도쿄 같은 경우는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어느 나라의 중심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고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정보사 부지 개발 앞으로 이 강남의 대형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데 주택 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늘어납니다. 정보사 부지 개발, 롯데칠성 개발, 영동대로 지하도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수서 역세권 개발, 양재우면 RNCD 특구지역 개발 이렇게 해서 개발지가 많이 생기는데 주택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투자를 해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조금 다른 곳보다 리스크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입지적인 쾌적성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해드렸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서초구 양재동의 진짜 강점은 개발 호재에 있는 것 같아서요. 좀 자세하게 만나볼까요? 네, 강남구 하면은 주택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예, 뭐 나중에 음마 아파트가 재건축하면 조금 거기는 5,000세대 정도 되니까 조금 늘어나겠지만 다른 곳에 조금씩 개발을 해도 늘어나는 세대 수는 뭐 몇백 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희소 가치가 있고 강남의 다세대 주택이 이렇게 오를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오르고 게다가 이제 자금이 계속 이렇게 조금 세계적으로 자금이 많이 풀려서 지금 뭐 강남 아니라 어디 전국적으로 뭐 토지값도 많이 오르고 또 건축비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 재산을 어디다가 뭐 소액으로 누구나 아파트 좋아하죠. 그렇지만 큰 돈, 10억 이상이라는 돈을 이렇게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강남 쪽에는. 그렇지만 소액으로 몇천으로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는 또 껑충 앞으로 매매가가 갈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참고하시고요. 우선 이 강남의 최고봉이죠. 우리나라 한국의 최고봉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쪽에 업무 단지가 많이 몰려 이 파생적으로 이거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하나 오면서 이 주변도 이렇게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형성이 되면서 주변에 일자리가 파생적으로 많이 생겨서 120만, 130만이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강남이 한 100만,
서울시의 약 한 4분의 1 정도의 일자리인데도 이렇게 강남 주택가가 주택값이 난리를 치는데 앞으로 여기가 120만, 130만 창출이 된다 예상을 하시면 강남을 투자를 하심이 어떤가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지하에 우리나라 뭐 지하 6층까지 지하 도시가 또 새로 영동대로 지하 도시가 새로 탄생하죠. 뭐 쇼핑이나 뭐든 복합적으로 들어오면서 지하는 또 교통소통이 잘 되고요. 지상은 이렇게 광장이 널찍하게 2.5배 서울 광장이 2.5배로 널찍하게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이제 바로 옆으로 강남역 쪽으로 가면 이게 롯데 칠성 코롱부지 이쪽도 업무단지가 늘어날 예정이고 이쪽으로 쭉 따라 서초역, 교대역, 서초역까지 또 종상향이 돼서 업무단지가 또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강남은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서리풀 터널 이쪽도 지금 뭐 4차 산업, 서리풀 터널 뚫리고 정보사 부지에 4차 산업의 어떤 그 업무 시설이나 뭐 첨단 연구나 이런 게 들어올 예정인데 또 서울 대표하는 문화 예술의 거점으로 또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그 뭐 양재동이라든지 뭐 방배동이라든지 강남 쪽으로 계속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양재 우면 R&CD 특구 지역 뭐 여기 지금 지역 특화 권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제 계속적으로 뭐 점차적으로 예전에 이렇게 한 5년 전에 이 계획을 세웠는데 강남 자꾸 주택값이 오르니까 조금 멈춰놨는데 이 AI 첨단 그 산업은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 GTX C노선도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양재 쪽이 참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지금 연구단지가 이쪽에 다 몰려 있죠. 탑5 대기업들의 연구단지들이 모여 있고요.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AI 하면 인공지능입니다.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전 세계에서 한 12번째, 11번째 그 순위인데 이거를 마다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쪽을 깨끗한 산업이죠. AI, 로봇이나 인공지능 산업이 점차적으로 이제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AI 그 대학원, 카이스트 대학원까지 오고 여기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뭐 양재가 아니라 영재들 동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하림에서 도시 첨단 물류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그 쓰레기 처리까지 지하에서 처리장까지 한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택배 주문하면 뭐 며칠 기다리죠.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배송이 된다고 하니까 더더욱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겠죠. 게다가 이제 수서 역세권 개발, 수서 역사만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업무, 상업, 주거 뭐 이런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또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이렇게 자꾸 산업이 발달하고 자꾸 일자리가 늘어나면 교통도 따라서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완행과 급행으로 교통소통을 편리하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또 고속도로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GTX C노선이 삼성역에서 바로 양재역으로 가까이에 있지만 들어온다는 게 가장 양재동이 양재역 GTX 수혜지다. 직접적인 수혜지고요. 또 이제 교통도 이제 신분당선도 뭐 골드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연장이 돼서 삼성동까지 편리하게 되고 위례 가천선이 또 양재 시민의 숲으로 들어오죠. 또 수서 뭐 광주선까지 편리하게 교통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삶이 더 쾌적하고 편리해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왜 어떤 지역에 GTX가 지나간다는 소문만 돌아도 아파트 값이 크게 뛰던데 GTX 신호선이 직접 지나가는 양재역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자, 소액 투자라도 강남권이면 왠지 좀 주머니가 두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자,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은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이제 양재동도 계속 이 주택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투룸이고 1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억 5천부터 4억 7천 5백까지 이제 실투자 금액은 4억
임대, 그 전세를 활용하시면 뭐 2,500만 원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임대 금액도 3천만 원에서 월 110에서 120만 원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억 4천에서 2억 5천이면 뭐 수익도 보시고 미래의 차익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한다면 소액 투자 2천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한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주택이었고요. 자, 올해 성공 투자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맞춤 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2021년 변화하는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이사님과 1:1 맞춤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회-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5-3회-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